명절만 되면 스트레스예요. 며느리가 안 오려고 해요. 아들이 명절에 짜증을 내요. 가족이 모이면 싸우기만 해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명절을 두려워합니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아. 명절이 제일 힘들어. 가족이 모이면 전쟁이야. 하지만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화합하는 날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아니다. 한마디만 바꾸면 명절이 행복해진다. 내가 먼저 바꾸면 가족이 바뀐다. 나는 유배지에서도 명절을 행복하게 보냈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였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이 가르쳐 주신 명절 스트레스 해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셨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도 강진에서 지내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첫 번째 명절 유배지에서 맞은 추석이었습니다. 선생은 혼자 계셨습니다. 가족은 한양에 있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선생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학연아, 학유야, 학초야. 오늘은 추석이다. 아비는 유배지에 혼자 있다. 너희들이 보고 싶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은 어머니를 잘 모셔라.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명절은 화합하는 날이다. 다투지 마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해라. 그것이 아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두 번째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선생은 또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편지를 쓰셨습니다. 학연아, 너는 큰아들이다. 명절에 형으로서 역할을 해라. 동생들을 챙겨라. 어머니를 도와라. 하지만 명령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부드럽게 대해라. 형이라고 윗사람이라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마라. 동생들도 생각이 있다. 존중해 주어라. 학유야, 너는 둘째다. 형을 잘 따르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라. 내 생각도 말해라. 하지만 형을 무시하지 마라. 형도 너를 위하는 마음이다. 이해해 주어라. 학초야, 너는 막내다. 형들이 너를 아낀다. 하지만 응석 부리지 마라. 너도 이제 어른이다. 책임을 져라. 형들을 도와라. 명절에 가족이 화합하는 모습, 그것이 아비가 제일 보고 싶은 것이다. 세 번째 명절부터는 선생이 달라지셨습니다.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명절을 즐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명절은 슬픈 날이 아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이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 명절을 보내면 된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명절에 집에 가면 어떤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이것저것 시키십니다. 형제들과 다툽니다. 친척들이 간섭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선생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시키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형제가 다투는 것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척이 간섭하는 것은 너희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관점을 바꿔라. 그럼 명절이 행복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먼저 인사해라. 명절에 가족을 만나면 먼저 인사해라. 큰절을 해라. 진심으로 해라. 어른들이 감동한다. 분위기가 좋아진다. 둘째, 칭찬해라. 어머니 음식 솜씨를 칭찬해라. 아버지 건강을 칭찬해라. 형제들의 좋은 점을 칭찬해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다툴 일이 없어진다. 셋째, 도와라. 명절 준비를 도와라. 설거지를 도와라. 청소를 도와라. 시키기 전에 먼저 해라. 가족이 고마워한다. 넷째, 참아라. 어른들이 잔소리를 해도 참아라. 형제가 짜증을 내도 참아라. 친척이 간섭해도 참아라. 명절은 하루 이틀이다. 참을 수 있다. 참으면 명절이 평화롭다. 다섯째, 웃어라. 항상 웃는 얼굴을 해라. 짜증나도 웃어라. 힘들어도 웃어라. 웃으면 분위기가 좋아진다.
가족이 행복해진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명절에 가족을 못 만나시는데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선생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편지를 쓴다. 편지로 가족과 소통한다. 편지로 사랑을 전한다. 만나지 못해도 마음은 함께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너희들과 함께 명절을 보낸다. 그래서 행복하다. 제자들이 감동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의 의미를 잊지 마라. 명절은 가족이 화합하는 날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아니다. 내가 먼저 바꾸면 명절이 바뀐다. 한마디를 바꾸면 가족이 바뀐다. 18년 후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첫 명절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18년 만에 함께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선생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8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낸다. 행복하다. 가족들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18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였다. 편지로 소통했다. 마음으로 이어져 있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것에 감사한다. 앞으로는 다투지 말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자. 명절은 이렇게 화합하는 날이다. 그날 이후 선생의 가족은 명절마다 화목했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서로 존중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선생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명절 스트레스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셨습니다. 첫째, 기대가 너무 크다. 명절 스트레스는 기대 때문이다. 완벽한 명절을 기대한다. 모두가 화목하기를 기대한다. 아무 문제 없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완벽한 명절은 없다. 항상 문제가 있다. 기대를 낮춰라. 그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둘째, 과거를 비교한다. 옛날 명절은 좋았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 명절은 행복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기억의 착각이다. 옛날도 문제는 있었다. 단지 어려서 몰랐을 뿐이다. 과거와 비교하지 마라. 지금에 집중해라. 셋째, 역할이 불명확하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 며느리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들은 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한다. 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갈등을 만든다. 역할을 명확히 해라. 함께 분담해라. 넷째, 대화가 없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지만 대화가 없다. 각자 스마트폰만 본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대화가 없으니 오해가 생긴다. 오해가 쌓이니 갈등이 생긴다. 대화를 해라. 진심으로 대화해라. 다섯째, 간섭이 심하다. 명절에 어른들이 간섭한다. 언제 결혼하느냐? 애는 언제 낳느냐? 직장은 어떠냐? 돈은 얼마나 버느냐? 이런 질문들이 스트레스다. 간섭하지 마라. 존중해 주어라. 여섯째, 차별이 있다. 아들과 딸을 차별한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차별한다. 손자와 손녀를 차별한다. 차별받는 사람은 상처받는다. 차별하지 마라. 모두를 공평하게 대해라. 일곱째, 강요가 있다. 명절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전통이라며 강요한다. 옛날 방식을 강요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강요하지 마라. 선택하게 해라. 여덟째, 감사가 없다. 명절 준비를 해도 감사 표현이 없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며느리가 하는 건 당연하다. 아내가 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문제다. 감사해라. 고마움을 표현해라. 아홉째, 비교가 심하다. 형제끼리 비교한다. 친척끼리 비교한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산다.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했다. 비교하면 상처받는다. 비교하지 마라. 각자의 길을 존중해라. 열째, 완벽주의다. 명절 음식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이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완벽은 없다. 완벽을 추구하면 스트레스만 받는다. 적당히 해라.
부족해도 괜찮다. 11번째, 혼자 다 한다. 명절 준비를 혼자 다 한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혼자 힘들어한다. 혼자 화를 낸다. 도움을 요청해라. 함께 해라. 혼자 하지 마라. 12번째, 과거 문제를 끄집어낸다. 명절에 과거 문제를 이야기한다. 옛날에 내가 이랬다. 그때 내가 저랬다. 과거를 끄집어내면 싸운다. 과거는 과거다. 용서하고 잊어라. 13째, 자존심이 세다. 먼저 사과하기 싫다. 먼저 양보하기 싫다. 자존심 때문에 계속 싸운다.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먼저 손 내밀어라. 14째, 기대를 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한다. 알아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가족도 모른다. 말해야 한다. 기대를 표현해라. 15째, 휴식이 없다. 명절에 쉬지 못한다. 계속 일한다. 계속 신경 쓴다. 지친다. 짜증이 난다. 휴식을 가져라. 잠깐이라도 쉬어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15가지가 명절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이것을 알면 해결할 수 있다. 하나씩 바꿔가면 명절이 행복해진다. 정양용 선생은 명절 스트레스를 해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먼저 인사하고 칭찬해라. 명절에 가족을 만나면 먼저 인사해라. 큰절을 해라. 그리고 칭찬해라. 어머니 건강하세요. 예쁘세요. 아버지 멋있으세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칭찬하면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것이 시작이다. 둘째, 감사를 표현해라. 명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라. 작은 것에도 감사해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셋째, 먼저 도와라. 시키기 전에 먼저 도와라. 설거지를 먼저 해라. 청소를 먼저 해라. 음식 준비를 도와라. 먼저 움직이면 갈등이 없다. 기다리지 마라. 넷째, 한마디를 바꿔라. 왜 이렇게 했어? 대신 수고했어요. 이것도 못해? 대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대신 요즘은 이렇구나. 한마디만 바꿔도 분위기가 바뀐다. 말이 가족을 바꾼다. 다섯째, 기대를 낮춰라. 완벽한 명절을 기대하지 마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라. 여섯째, 간섭하지 마라. 자식들에게 간섭하지 마라. 언제 결혼하느냐 묻지 마라. 애는 언제 낳느냐 묻지 마라. 그들의 삶을 존중해라. 궁금해도 참아라. 간섭하면 멀어진다. 일곱째, 차별하지 마라. 모든 자식을 똑같이 대해라. 모든 손주를 똑같이 대해라. 차별하지 마라. 공평하게 대해라. 사랑을 똑같이 나눠라. 여덟째, 과거를 끄집어내지 마라. 옛날 이야기하지 마라. 그때 내가 이랬다 말하지 마라. 과거는 잊어라. 용서해라. 지금에 집중해라. 아홉째, 먼저 사과해라. 잘못했으면 먼저 사과해라. 자존심 내려놓아라.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된다. 먼저 사과하면 싸움이 끝난다. 열째, 대화를 해라. 스마트폰 내려놓아라. 가족과 대화해라. 진심으로 물어봐라.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은 없어? 대화하면 가까워진다. 11번째, 함께 역할을 나눠라. 명절 준비를 함께 해라. 남자도 일해라. 여자만 하지 마라. 역할을 나눠라. 함께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12번째, 웃어라. 항상 웃는 얼굴을 해라. 짜증나도 웃어라. 힘들어도 웃어라.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명절이 즐겁다. 13째, 휴식을 가져라. 명절에도 쉬어라. 잠깐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산책을 해라. 숨을 쉬어라. 쉬어야 계속할 수 있다. 14째, 기대를 말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게 힘들어요. 말해야 한다. 참지만 말고 표현해라. 15째, 사랑을 표현해라. 사랑한다고 말해라.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라. 형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사랑을 표현하면 가족이 행복해진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15가지를 실천해라.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다. 하나씩 해라. 한 가지만 바꿔도 명절이 달라진다. 5가지만 바꿔도 명절이 행복해진다. 15가지 다 바꾸면 명절이 축복이 된다. 정약용 선생은 세대별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시부모님, 시어머니께 드리는 말씀.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라.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다. 힘들게 명절 준비한다. 감사해라. 고맙다고 말해라. 며느리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도와라. 함께해라. 옛날 방식을 강요하지 마라. 시대가 변했다. 며느리 방식을 존중해라. 간섭하지 마라. 자식들이 알아서 한다. 믿어라. 잔소리하지 마라. 칭찬해라. 며느리가 잘하는 것을 칭찬해라. 며느리가 행복해야 아들이 행복하다. 며느리가 행복해야 손주가 행복하다. 며느리를 사랑해라. 며느리께 드리는 말씀. 시어머니를 이해해라.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다. 힘들었다. 그래서 너를 이해한다. 하지만 표현이 서툴다. 이해해 주어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부족해도 괜찮다. 시어머니도 알아준다. 도움을 요청해라. 혼자 하지 마라. 시어머니께 도와달라고 말해라. 시어머니도 돕고 싶어 한다. 감사를 표현해라. 시어머니가 해주는 것에 감사해라. 작은 것도 고맙다고 말해라. 먼저 다가가라. 시어머니께 먼저 인사해라. 먼저 안부를 물어라. 관계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만든다. 아들, 남편께 드리는 말씀. 아내를 도와라. 명절은 아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함께 해라.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아이 돌봐라. 남자도 할 수 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해라. 어머니 편만 들지 마라. 아내 편만 들지 마라. 균형을 잡아라.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둘 다 지켜라. 아내에게 감사해라. 명절 준비해줘서 고맙다고 말해라. 사랑한다고 말해라. 아내가 행복해야 명절이 행복하다. 딸께 드리는 말씀. 시집 갔다고 친정의 손님처럼 오지 마라. 친정도 내 집이다. 편하게 와라. 어머니를 도와라. 언니나 오빠, 며느리만 일하게 하지 마라. 너도 일해라. 함께 해라. 부모님께 감사해라.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해라. 자주 연락해라. 자주 방문해라. 부모님이 기다린다. 손주들께 드리는 말씀.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 잘해라. 큰절을 해라. 예쁘게 인사해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신다. 스마트폰 내려놓아라.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해라. 옛날 이야기를 들어라. 재미있다. 배울 것도 많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라. 심부름을 해라. 어깨를 주물러 드려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마워하신다. 장남께 드리는 말씀. 장남이라고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라. 동생들과 상의해라. 동생들 의견도 들어라. 장남이라고 특권이 있는 게 아니다. 책임이 있을 뿐이다. 부모님을 잘 모셔라. 동생들과 함께 모셔라.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동생들을 존중해라. 동생들도 어른이다. 차남 이하 자녀께 드리는 말씀. 형님께 감사해라. 형님이 부모님을 모신다. 책임을 진다. 고맙게 생각해라. 형님을 도와라. 함께 부모님을 모셔라. 장남만 모시는 게 아니다. 모든 자식이 함께 모시는 것이다. 형님께 불평하지 마라. 형님도 힘들다. 이해해 주어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 명절이 행복해진다. 정약용 선생은 명절에 해야 할 한마디와 하지 말아야 할 한마디를 가르치셨습니다. 해야 할 한마디 10가지. 하나, 감사합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에 감사해라. 음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이 가족을 행복하게 한다.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고 인정해라. 명절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집 정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를 인정하면 기뻐한다. 넷,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음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다. 집이 좀 지저분해도 괜찮다. 괜찮다는 말이 부담을 덜어준다. 다섯, 제가 할게요. 먼저 나서라. 설거지 제가 할게요. 청소 제가 할게요. 먼저 하겠다고 말해라. 여섯, 도와드릴게요. 도움을 제안해라.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도움을 제안하면 감동한다. 일곱, 잘했어요. 칭찬해라. 음식 정말 맛있어요. 집이 정말 깨끗해요.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한다. 여덟, 미안합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해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면 용서받는다. 아홉,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다고 말해라.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가족이 감동한다. 열,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고 표현해라. 이렇게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행복을 표현해라. 하지 말아야 할 한마디 10가지. 하나, 왜 이렇게 했어? 비난하는 말이다. 하지 마라. 대신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라. 둘,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과거와 비교하는 말이다. 하지 마라. 지금은 지금이다. 셋, 그것도 못해? 무시하는 말이다. 하지 마라. 대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넷, 언제 결혼할 거야? 간섭하는 말이다. 하지 마라. 그들이 알아서 한다. 다섯, 애는 언제 낳을 거야? 간섭하는 말이다. 하지 마라. 그들의 계획이 있다. 여섯, 돈은 얼마나 버니? 무례한 질문이다. 하지 마라. 사생활을 존중해라. 일곱, 그렇게 입고 왔어? 외모를 평가하는 말이다.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여덟, 살 좀 빼야 하는 거 아니야? 상처 주는 말이다. 하지 마라. 외모를 지적하지 마라. 아홉, 형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비교하는 말이다. 하지 마라. 각자의 길이 있다. 열, 나한테는 선물도 안 사와? 투정하는 말이다. 하지 마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선물이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명절이 행복해진다. 말 한마디로 가족이 화목해진다. 좋은 말을 해라. 나쁜 말은 하지 마라. 자, 그럼 다음 명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명절 전에 할 일 5가지. 첫째, 마음의 준비를 해라. 완벽한 명절을 기대하지 마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괜찮다. 둘째, 역할을 분담해라. 미리 가족 회의를 해라. 누가 무엇을 할지 정해라. 함께 준비해라. 셋째, 좋은 말을 연습해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거울 보고 연습해라. 진심을 담아서 말해라. 넷째, 나쁜 말을 적어 놓아라. 내가 자주 하는 나쁜 말을 적어라. 명절에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라. 다섯째, 선물을 준비해라.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명절 당일에 할 일 10가지. 첫째, 먼저 인사하고 절해라. 둘째, 칭찬해라. 셋째, 감사를 표현해라. 넷째, 먼저 도와라. 다섯째, 웃어라. 여섯째, 대화해라. 일곱째, 휴식을 가져라. 여덟째, 참아라. 아홉째, 먼저 사과해라. 열째, 사랑을 표현해라. 명절 후에 할 일 5가지. 첫째, 감사 연락을 해라. 명절 잘 보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해라. 둘째, 반성해라.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라. 다음엔 더 잘해라. 셋째, 칭찬해라. 가족에게 고마웠다고 잘했다고 말해라. 넷째, 기록해라. 좋았던 순간을 기록해라. 사진을 정리해라. 다섯째, 다음을 준비해라. 다음 명절을 준비해라. 더 좋은 명절을 만들어라. 이 20가지를 실천하세요. 명절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8년간 유배지에서 명절을 보냈다.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편지로 소통했다.
마음으로 함께했다. 유배지에서도 명절을 즐겼다. 제자들과 함께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했다. 명절의 의미를 잃지 않았다. 18년 후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18년을 기다린 명절이었다. 너무나 행복했다. 그래서 나는 안다. 명절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보낼 것인가?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내가 먼저 바꾸면 명절이 바뀐다. 한마디를 바꾸면 가족이 바뀐다. 여러분, 명절이 두렵습니까? 명절이 스트레스입니까? 오늘부터 바꾸세요. 내가 먼저 바꾸세요. 한마디를 바꾸세요. 왜 이렇게 했어? 대신 수고했어요. 이것도 못해 대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대신 요즘은 이렇구나. 한마디만 바꿔도 명절이 달라집니다.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칭찬하세요. 먼저 도우세요. 먼저 사과하세요. 먼저 사랑을 표현하세요. 명절은 전쟁이 아닙니다. 명절은 화합하는 날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축복의 날입니다.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선생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명절은 가족이 화합하는 날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아니다. 내가 먼저 바꾸면 명절이 바뀐다. 한마디를 바꾸면 가족이 바뀐다. 명절에 이 말 한마디면 끝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양용의 좋은 말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양용 선생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명절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꾸면 명절이 바뀔 것입니다. 한마디를 바꾸세요. 행복한 명절을 만드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